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8년. 제 인생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대학 선배였던 그 사람과 8년간의 만남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손만 잡고 걸으면 행복했습니다. 말없이 서로 함께만 있어도 즐거웠던 시절이었죠. 그 평범함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했죠. 오늘 날씨 좋잖아. 우리 이제 진짜 부부 되러 가자. 갑자기? 뭐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오늘이 좋아서 혼인신고한 날을 우리 진짜 기념일로 하면 어때? 결혼식은 남들 보여주려고 한 거고 오늘이 진짜 우리 시작이야. 그래, 좋아. 오늘부터 시작이네, 우리. 초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려는데 남편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왕비님, 오늘은 뒤에 타세요. 오늘은 제가 기사할게요. 뭐야, 갑자기 창피하게. 창피는 무슨? 내 아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타십시오. 뒷좌석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불안이라고 생각했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히터를 미리 켜두었어요. 창밖으로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눈 정말 예쁘다. 우리 혼인신고하는 날 눈이 오네. 그러게, 하늘이 축복해주나 봐.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저기 구청 보인다. 다 왔네. 구청이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나풀거리는 눈을 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눈길이었죠. 뒤따라가던 트럭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저희 차 정면이었어요. 남편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저는 양쪽 쇄골과 갈비뼈, 팔이 으스러졌다고 했죠. 눈을 뜬 제 손을 부모님이 잡고 울고 계셨어요. 엄마, 민우는? 민우 어디 있어? 혜주야, 어디 있냐고. 민우 괜찮아? 엄마, 대답 좀 해봐. 부모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채웠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민우, 제발 민우 좀 데려와. 민우! 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의식불명이라고 했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작이 될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끝의 시작이었죠. 제가 깨어난 후에도 남편의 심장은 2번 더 멈췄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죠. 그리고 2번의 대수술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남편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신마비라고요. 사고로 척수가 완전히 으스러졌다고 했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휠체어에서 떨어져 통곡을 하는 저를요. 남편의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절망과 미안함이요. 다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퇴원했지만 남편은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혜주야,
네 몸부터 회복해야지. 이러다 너까지. 괜찮아. 나 병원 가야 해. 민우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혼자 아니야. 안싸돈도 계시잖니. 아빠, 내가 있어야 해. 그 사람, 나 없으면 불안해할 거야. 매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갔어요. 밤 막차로 돌아왔죠.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혜주야, 네, 아빠. 너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다 자리에 놓았어요. 30년을 금연한 분인데 다시 담배를 집으셨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라. 무슨 말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이야. 네 인생 다시 시작해. 아직 젊잖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돼.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혜주야, 엄마도 아빠 생각이랑 같아. 네가 평생을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하고 그게 인생이니? 엄마, 민우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라고. 아직 남편 아니야.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게 전부야. 정신 차려라. 눈 한 번 꽉 감고 외면해. 제발 그렇게 해. 그런다고 욕할 사람도 없고 욕을 해도 이 아버지가 시켰다고 해. 아버지의 말이 잠겼습니다. 아버지 안경알이 뿌옇게 변했어요. 싫어. 절대 싫어. 민우 곁 떠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버려. 지금 민우가 얼마나 무섭겠어. 나까지 떠나면 그 사람 죽어. 아빠 제발. 버리는 게 아니야. 각자 걷는 길이 달라지는 거야. 민우도 너한테 이런 걸 바라지 않을 거야. 바라든 안 바라든 나 못 떠나. 죽어도 못 떠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겨울은 유독 길었죠. 아버지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평범한 행복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난 그날 제 평범함은 이미 사라졌다는 걸요. 다음 날도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첫 버스를 탔습니다. 눈 내린 길을 따라서요. 매일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아들이 전부인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도로 나가면 달랐습니다. 입을 막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우셨죠. 혹시나 아들이 자신의 우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남편은 한쪽 눈만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입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침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시로 닦아주었죠. 간호사가 시선 추적 장치를 연결해 주었어요. 남편의 눈동자를 따라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남편이 문장을 완성하며 컴퓨터가 읽어주는 장치였어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사고 후 남편이 처음 제게 말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도 시어머니처럼 입을 막고 울었어요. 오열했죠. 그 이후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장치는 켜져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저를 봤습니다.
언제나 남편의 눈동자는 저를 향해 있었죠. 한 달 동안 그랬어요. 어느 날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떠나. 뭐라고? 우리 여행은 여기까지야. 여행이 끝나면 다들 아쉬워해. 하지만 끝은 끝이야.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여행이 아니야. 우리 인생이야. 가. 우리 입장이 바뀌었어도 그랬을까?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당신도 날 버리고 갔을까? 아니잖아. 남편의 왼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우리 이미 부부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할 거라고. 결혼식장에서 맹세했잖아. 잊었어? 그냥 내뱉은 맹세였어? 아니잖아. 남편은 더 이상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긋한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보온병을 들고 계셨죠. 혜주야, 죽 좀 먹어. 네, 어머니. 우리는 남편 곁에서 죽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천장만 보고 있었죠. 창밖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함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봄이 와도 우리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3번째였어요. 4번째, 5번째. 숫자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졌죠. 병원비는 매일 올라갔습니다. 통장은 비어가고 있었어요. 보험사 직원이 왔어요. 트럭 회사 측이었죠. 오토바이가 먼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제 남편이 이렇게 됐는데? 1억 드릴게요. 합의하시죠. 이것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재판 가봤자 더 못 받아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제 통장은 이미 텅 비었어요. 친정 부모님 돈으로 버티고 있었죠. 민우야, 나 내일부터 낮에는 못 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나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저녁엔 올게. 매일 올 거야. 보고 싶어도 참어. 장치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뭐가 미안해. 그냥 잠깐 쉬는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친구가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언니 회사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죠.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퇴근을 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일 보호자 침대에서 잤어요. 시어머니와 교대를 하면서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집에 가서 씻었습니다. 다시 출근했죠. 3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눈밑이 까맣게 변했죠. 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김밥을 사들고 왔어요. 혜주야,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엄마, 또 그 얘기하러 온 거면 그냥 가. 난 저기 누워있는 강서방도 안쓰럽지만 난 내 딸뿐이 안 보인다. 난 너뿐이 안 보여. 아버지도 왔습니다. 병실 밖에서 저를 불렀어요.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라. 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니? 아깝지 않아. 하나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눈 한 번 감고 외면하면 그 뒤는 쉬운 거야. 마음 아픈 거 잠깐이야. 그냥 이 병원 나가면. 아빠는 내가 저기 저렇게 누워있으면 나 포기해? 뭐? 못하지? 나도 그래. 아빠 마음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아빠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 여기서 못 나가. 미안해, 아빠. 퇴근 후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했어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죠.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보호자 침대를 양보했습니다. 혜주야, 네가 여기서 자. 대기실에서 주무시려고 그러시죠? 어머니가 주무세요. 난 괜찮아. 의자에서도 잘 자. 우리는 번갈아 침대에서 잤습니다. 번갈아 의자에서 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도 왔어요. 계절은 변했지만 병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소송 서류를 들고 법원을 오갔어요. 회사와 병원과 법원, 세 곳이 제 일상이었죠. 어느 날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 주었어요. 보호자님, 병원 오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원에 있으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대로였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죠. 더 이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모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숫자를 세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더는 버틸 수 없었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만 살았던 곳. 그 후로는 빈집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죠. 남편의 운동화가 현관에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시다 남긴 커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옷장을 열었죠. 남편 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남편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듯 했죠. 눈물이 났지만 닦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전세금을 빼기로 했죠. 일주일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작은 아파트였죠. 안방을 병실로 만들었습니다. 의료용 침대를 들였어요. 흡인기, 산소호흡기, 기저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웠죠. 시선 추적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끔 한두 글자. 그뿐이었죠. 앰뷸런스가 남편을 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 하지만 집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병실이었죠. 시어머니와 교대로 간병했습니다. 2시간마다 남편 체위를 바꿔야 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몸을 닦였어요. 코에 낀 가래를 뽑았죠. 밤낮이 없었습니다. 혜주야, 좀 자. 내가 볼게. 괜찮아요. 어머니가 주무세요. 우리 둘 다 쓰러지면 민우는 어떡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교대로 잤어요. 회사는 그대로 다녔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커피를 마셔도 졸렸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교대했어요. 밤새 남편을 돌봤죠. 남편의 눈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했어요. 하지만 장치는 침묵했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신음했어요. 통증이 있는 것 같았죠.
어디 아파? 여기? 여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였어요. 튜브로 밀어 넣었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약 먹었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아질 리 없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남편은 평생 지독한 통증을 달고 살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어요. 남편은 창밖을 볼 수 없었죠. 천장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꽃을 꺾어 왔어요. 안방에 놓았죠. 민우야, 벚꽃이야. 향기 나지?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꽃의 향기를 맡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피곤했을지도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간병과 회사, 회사와 간병.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따뜻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날 혼인신고 안 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네? 왜 하필 그날 갔니? 왜 굳이 그날? 너 혼자 갔어도 됐잖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제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남편을 닦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약을 먹이는 것도 봤죠.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 민우 놀라잖아. 네, 조심할게요. 튜브를 그렇게 세게 밀면 어떡해. 목이 상한다고. 죄송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잡아? 민우 간병하겠다는 사람이?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실수? 너 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이럴 거면 하지 마라. 네 친정에 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된 어머니의 마음을요.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또 나가? 매일 나가네. 회사 가야 해요. 돈을 벌어야. 돈? 민우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넌 밖으로만 돌아? 그래, 이 집구석에서 나가고 싶겠지. 나가라. 가서 오지 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눈동자만 움직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합의금이 확정되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봤어요. 금액을 확인했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제 됐네. 네가 원하던 거 얻었으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처음부터 이거 노렸지? 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2년을 버틴 이유가 이거였어. 돈. 내 아들 저렇게 만든 돈. 오해예요. 전 민우 때문에. 민우 때문?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돈도 생겼으니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뭐 더 뜯어먹으려고 남으려고 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 어머니, 제발 오해라니까요. 전 정말... 시어머니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조용하신 분이 손찌검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밀었어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난 이제 네가 지겹다. 아주 친절머리가 나. 내 집에서 나가! 발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를 맞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죠. 저 안 나가요. 민우 곁에 있을 거예요. 미친년. 쟤를 봐. 왜 못 나가? 저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왜 못 나가? 응? 뭐야, 이 집이라도 팔아서 줘?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가 또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부딪혔죠. 내가 널 이렇게 때려도 민우는 아무 말도 못해. 알어? 저런 걸 네 남편이라고? 저런 걸 사람이라고? 나가! 나가!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 네 어머니 아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죠. 뺨이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가서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남편 침대에 기대 얼굴을 묻었어요. 그때 시선 추적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컴퓨터 음성이 흘러나왔죠. 가. 그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더는 없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집이 조용해졌죠. 저는 남편을 돌봤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꿨어요. 약을 먹였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은 옆구리가 아팠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물었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고.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하니까요. 괜찮다는 거짓말. 주말이면 남편을 휠체어에 옮겼습니다. 공원으로 갔어요. 같은 길, 같은 벤치. 매주 그랬죠.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울을 봐도 표정이 없었어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간병, 회사, 간병, 회사. 그 사이에 주말 산책. 이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다시 봄날이었습니다. 또 다시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동정, 신기함, 불쾌함. 사람들에게서 저희 부부를 향한 그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앞으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저희 또래로 보였죠.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였죠. 아빠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들을 봤어요. 아니, 제가 봤어요. 남편은 하늘만 봤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침대로 옮겼어요. 창문을 열었죠. 민우야,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아이 가져보면 어떨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험관 시술 있잖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당신 정자로도 가능하대.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밝아 보이려고 애썼어요. 우리 아이 갖고 싶어. 당신 닮은 아이. 그때 시선 추적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지?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미 만들어놨지. 날 속이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남편의 생각이었나요? 장녀. 그 단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장녀, 장녀, 장녀! 연속으로 출력됐어요. 기계음이 방 안에 울렸죠. 손이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저도 모르게요.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듣지 않았죠.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죠.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5년, 제가 버틴 시간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 창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기계음처럼 반복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어요. 피처럼 붉었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갈 곳이 거기뿐이었으니까.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죠. 약을 준비했습니다. 튜브로 넣었어요. 말없이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요.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이것이 우리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요.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차량을 보내주었어요. 늘 제가 동행했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휠체어로 옮기고 있었어요. 오늘은 나 혼자 가마. 네? 넌 갈 필요 없어. 이상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제가 가야 해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 것도 있고. 뭘 물어? 네가 뭘 안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난 네가 민우한테 뭘 먹였는지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밥에 뭘 탔지? 락스라도 먹였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우가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져. 난 알 수 있어. 네가 뭔가 하고 있지?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걸... 보험금 받고도 안 떠나니까 이제 민우를 없애려는 거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년이에요. 제가 5년을 돌봤는데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은 변해. 너도 이제 힘들잖아. 아니야? 돈 앞에서는 더 변하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5년간 참았던 것들이 올라왔죠. 처음 남편이 다쳤을 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창녀라고 했을 때 다 참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독살범, 그게 제가 된 것이었어요. 5년을 바친 대가가 결국 이거였죠.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크게 울었죠.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5층이었습니다. 한 걸음이면 끝날 높이였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닫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였어요. 남편을 데리고 왔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표정인지 알 수 없었죠. 검사 잘 받았어? 힘들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약을 준비했어요. 기계적으로 했죠.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젠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죠. 더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요. 약국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 약을 사러 나왔어요. 누군가 불렀죠. 혜주야, 이혜주? 돌아봤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대학 동기였죠. 정말 혜주 맞네. 와, 얼마만이야. 지훈아, 오랜만이다. 너무 반갑다. 여기서 뭐해? 시간 있어? 차나 한잔 하자.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 따라갔습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아니, 누군가와 얘기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죠. 졸업하고 처음이네. 나 유학 갔다가 3년 전에 돌아왔어. 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있어. 그렇구나. 난 아직 결혼 안 했어. 너는 민우 선배랑 결혼했다며. 어때, 잘 지내? 선배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 사고를 당했어. 5년 전에. 사고? 응. 지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인신고하러 가는 날 트럭이 들이받아서. 말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 터진 말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괜찮아? 아니, 처음엔 의식도 없었어. 2번이나 심장이 멈췄고 깨어나니 전신마비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떠나라고 했어. 혼인신고 전이니까 남남이라고. 근데 난 못 떠났어. 지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1년을 병원에 있었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으로 데려왔지. 지금 시어머니랑 둘이서 간병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날 원망해. 내가 혼인신고 재촉해서 그렇게 됐다고.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혜주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 매일 욕을 들어. 때리기도 해. 보험금 받고 나서는 돈 노리고 버틴다고 독살범이라고도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날 창녀라고 했어. 다른 남자 아이 가졌다고 의심해. 5년을 바쳤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찻집 사람들이 봤죠. 상관없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난 왜 이렇게까지? 오열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우는 건. 회사 다니면서 간병하고 밤새 깨서 돌보고 소송하러 법원 다니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 지훈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혼자서 다 견뎌왔구나. 그런데 왜 아직도 거기 있어? 그냥 나와. 선배 어머니가 돌보겠지.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만하자.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죽고 싶은지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것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 충분히 했어. 누구보다 잘했어. 네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만해도 돼. 그 위로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서럽게 울었어요.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밥 먹고 주말에 영화 보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었어. 내 아이. 나도
나도 내 아이 너무 갖고 싶은데.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혜주야,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 너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해가 기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어요. 텅 빈 것 같았죠. 가야 해. 약 시간이라. 연락처 줄래? 힘들 때 연락해. 그냥 친구로. 번호를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죠. 혜주야, 주말에 시간 있어? 점심이나 먹자. 주말은 잠깐이야. 밥만 먹고 헤어져도 돼. 토요일 낮에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먹었죠. 맛있지? 여기 단골이야. 응,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네. 매일 대충 먹지? 그러면 안 돼. 너 엄청 말랐어, 알아? 거의 뼈만 걸어다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밥. 잊고 있던 일상이었어요. 다음 주말도 만났습니다.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죠. 요즘 읽는 책 있어? 5년 동안 책 못 봤어. 이거 재밌어. 빌려줄게. 책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떠올랐어요. 대학 때 책 빌려주던 지훈. 세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죠. 발랐습니다. 붉은색이 낯설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옷들 사이에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5년 전에 산 옷이었죠.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아직 젊은 여자였습니다. 33살의 여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립스틱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블라우스는 그대로 입었죠. 지훈을 만났습니다. 오늘 달라 보이네. 역시 예쁘다, 이혜주. 옛날 너 대학 퀸카였잖아. 그냥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골라 입은 거였어요. 4번째 주말, 5번째 주말 계속 만났습니다. 웃었어요. 웃음이 시원하게 다가왔습니다. 농담도 했죠. 대학 시절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너 정말 예뻤어. 자꾸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나 사실 너 좋아했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알았어요. 하지만 민우가 있었죠.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다시 간병인이 되었죠. 남편의 약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시간 전에 나, 카페에서 웃던 나, 같은 사람일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토요일마다 나가는 저를요. 저는 남편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그냥 봤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 남편의 눈이 움직였어요. 옷을 따라갔죠.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금방이 아니었어요. 4시간이었죠.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요. 지훈과 한강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좋았어요. 혜주야, 행복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 이 순간은 지금은 편했습니다. 행복은 모르겠고 편했어요. 숨을 쉴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약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토요일 오후였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어요.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저년이 결국 바람났구나.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남편은 죽어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놀아났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어요. 쓰러졌죠. 장녀 같은 년,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말해!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복부를 맞았어요. 내 아들이 이 꼴인데 넌 화장하고 나가? 그래, 젊으니까 못 참지? 몸이 아주 달아오르지? 일어나 남편 방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죠. 나와! 당장 나오라고! 남편 침대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에 얼굴을 묻었죠. 민우야, 일어나.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예전처럼 나 안아줘. 머리 쓰다듬어줘. 괜찮다고 말해줘.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움직이지 않는 손. 왜 이렇게 됐어?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이 침대를 적셨어요. 남편의 손등도 젖었죠. 일어나. 제발 일어나서 나 데려가. 여기서 나가자. 둘이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울다가 지쳤습니다. 침대 옆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혜주야, 괜찮아. 민우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의 목소리. 눈을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시선 추적 장치 쪽으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너 때문이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민우야. 사라져. 눈앞에서 사라져.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네가 싫어. 보기도 싫어. 제발 꺼져.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래, 내가 갈게.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죠. 립스틱이 번졌습니다. 눈물과 섞여서요. 닦지 않았어요. 너 때문이야.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 때문이 맞았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든 가야 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나, 사라져야 할 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그곳이 전부였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혜주야? 지훈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전화를 안 받길래 걱정돼서. 얼굴이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어? 술 한 잔 사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소주를 마셨어요. 빠르게 비웠죠. 천천히 마셔. 왜 이래? 2병을 마셨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마셨어요. 말리지 않았죠. 여기 내 오피스텔 근처야. 거기서 맥주나 더 마실래? 따라갔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아니, 판단하고 싶지 않았죠. 오피스텔은 깨끗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맥주캔을 열었죠.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어요. 혜주야, 너무 힘들지? 응, 힘들어. 이제 힘들어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갑자기 입술이 닿았습니다. 지훈이 제게 키스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죠. 따뜻했습니다. 5년 만의 온기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키스를 하며 지훈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벗겼습니다. 제 브라를 풀었어요. 저를 일으켜 침대로 데려갔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남편이 보는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보는 천장. 움직일 수 없어서 보는 천장. 지훈이 제 위에 올라왔어요. 목에 키스했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싶었어요. 여자로 존재하고 싶었죠. 5년 아무도 날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간병인이었고 돈벌이 기계였고 창녀라고 불렸죠. 아이도 갖고 싶었어요. 엄마라고 불려보고 싶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차가운 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매일 잡는 손, 온기 없는 손. 너 때문이야. 가. 꺼져. 그 말이 들렸어요. 기계음으로. 싫어!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훈을 밀었어요. 일어났습니다. 혜주야,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바닥에 떨어진 블라우스를 입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주야, 진정해. 그냥 이따 가도 돼. 알았어. 아무 짓 안 할게. 대화하자. 안 돼. 가야 해. 집에 가야 해. 남편한테, 민우 씨한테 할 말이 있어. 신발을 신었습니다. 혜주야! 연락하지 마. 이제 연락하지 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이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 립스틱이 번진 여자, 옷이 삐뚤어진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술이 깼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구급차도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돌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경찰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앞이었습니다. 하얀 천을 덮은 들것이 나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 양옆에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경찰이 저를 막았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며느리예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것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하얀 천을 잡았어요. 걷어냈죠. 민우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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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민우야! 안 돼! 무릎이 꺾였습니다. 들건 옆에 쓰러졌어요. 안 돼! 안 돼! 민우야! 일어나! 제발! 남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돌처럼 차가웠죠. 민우야! 나야! 혜주야! 눈 떠! 제발! 제발! 구급대원이 저를 떼어냈습니다.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죠.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줬어요. 마시지 않았죠. 어머니가 남편분을 베개로 질식사 시켰습니다. 네? 뭐라고요? 오후 8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님께서 자수하셨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우를 왜요? 왜요? 왜 그런 짓을...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유리 너머에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평소에 갈등이. 없어요. 없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영정 사진이 놓였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때 찍은 사진, 건강했던 때. 3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밤이 되면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관 속의 남편을요. 민우야, 이제 편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이 자유로워졌어요. 천장을 보지 않아도 되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저를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면회도 거부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장례 둘째 날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왔어요. 조문을 마치고 밖에서 기다렸죠. 혜주야, 잠깐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중요한 얘기야. 민우 선배 얘기.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실 민우 선배 만났었어. 뭐? 2달 전쯤 선배 어머님이 날 불렀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선배 만났어. 그때 넌 출근해서 없었고 선배가 묻더라. 너를 맡겨도 되냐고. 너를 부탁했어. 무슨 소리야? 나랑 새 출발하라고.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선배 부탁을 들어준 거야. 너한테 접근한 것도. 그럼 처음부터 아니야. 내 마음은 진짜였어. 하지만 시작은 선배 부탁이었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복도에 혼자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제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남편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어요. 시선 추적 장치도요. 앉아서 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끄지 않았던 장치.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절대 끄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종료 화면이 떴습니다. 남편의 말이 뜨는 창이 꺼지며 프로그램 메인 화면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곳에 지금까지 했던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어요. 처음 기계를 꺼본 거였으니까요. 대화 기록.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력한 모든 글자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읽었죠.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니 모르는 것들이 나왔어요. 혜주 보내야 해. 혜주를 괴롭혀줘. 혜주가 날 싫어하게
이 집을 끔찍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줘. 손이 떨렸습니다. 때려도 돼. 욕해도 돼. 미안해, 엄마.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나눈 대화들이요. 혜주 데려가. 혜주 행복하게 해줘.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혜주한테 말하지 마. 암 사실 비밀로 해. 암. 남편이 암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전이 됐대. 혜주는 절대 모르게 해. 제가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나 너무 아파. 더는 못 버티겠어. 진통제도 이제 안 들어. 엄마, 부탁이야. 끝내줘. 미안해, 엄마. 너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 사랑해.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밀어낸 것도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것도 모두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려고, 저를 떠나보내려고요. 남편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저를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나보내려 했죠. 창녀라는 말도 싫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선 추적 장치의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남편이 부탁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저를 만나지 않았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탄원서를 썼어요. 수십 장 썼죠.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다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받아줬어요. 유리 너머로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많이 야유었어요. 혜주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다 연기였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민우가 부탁했어. 널 미워해달라고. 널 떠나게 해달라고. 알아요. 다 알았어요. 그 아이가 너무 아파했어. 매일 밤 너 모르게 한다고 참은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도 그렇게 아파했는데 암까지 생기면서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게 아파했어. 어머니, 전 그것도 모르고. 혜주야, 살아. 넌 살아. 네 인생 살아.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민우도 그걸 원했어. 네가 행복하기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그만 뒤를 봐. 앞만 보면서 네 길을 가. 고마웠어. 어머니,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면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섰어요. 어머니! 어머니!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울었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였죠. 박정숙 수용자가 전화를 놓았어요. 담당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발견됐다고, 유서는 없었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우와 제가 행복했던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죠. 시어머니를 화장하여 남편과 함께 모셨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에서요. 모든 유산을 제게 남기셨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남편을 돌보던 시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혼자 밥을 먹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쓰던 숟가락이 아직도 서랍에 있어요. 겨울이 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첫눈 내리던 날의 기억, 트럭이 다가오던 순간, 남편의 슬픈 눈. 봄이 와도 봄이 아니에요. 여름도 가을도 제 시간은 그날에 멈췄으니까. 가끔 생각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그날 혼인신고를 하러 안 갔다면, 아니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을 떠났다면, 어쩌면 지훈이를 받아줬다면. 하지만 알아요. 다시 돌아가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인생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흘러가는 거였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남편이 왜 저를 밀어냈는지, 시어머니가 왜 연기를 했는지. 그들도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서로를 망치는 사랑, 서로를 살리려다 죽이는 사랑, 그런 사랑도 사랑이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만 있겠죠. 다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물을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저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가치는 저울질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랑했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